이제 우리 6번째 키워드인데요. 불확실한 변혁의 시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을 혹시 도모하신다면 어떻게 도모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새로운 일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나 원래 하던 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할 거냐, 이거와 관련된 이제 키워드입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봐서는 기업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핀오프는 이걸 얘기해요.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게임에 있었던 주인공들이 그 주인공들이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끌고 나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였죠. 처음에 어벤져스 나왔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여러 영화의 히어로들이 갑자기 한 곳에 다 모여갖고 완전히 미친 듯이 싸우잖아요. 이게 뭐지 했는데 엄청 재밌잖아요. 각자의 그 강점의 역량들을 들고 완전히 그 세계를 제패하는 뭐 이런 거, 그 지들끼리 또 얼마나 싸워요, 잘난 애들끼리요. 그러지만 융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마블 시리즈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 스핀오프는 그쪽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했는데, 원래 스핀오프는 뭐냐면요, 누에고치에서요, 누에고치에서 뭐 이렇게 시를 짓잖아요. 그래서 파생되다, 분리하다의 뜻이 스핀오프래요. 누에는 몇 번 바꿔요? 누에에서 실타래로, 실타래에서 뭘로요? 비단으로 3번 바꾸거든요. 이게 스핀오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발굴해내는 거예요. 작년 22년도, 지금 23년이죠? 21년도 키워드 중에 무슨 키워드가 있었냐면 스핀오프가 아니라 피보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피보팅. 코로나에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모든 경제가 섰잖아요. 그래서 막 망해 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원래 했던 대로 하면 안 되고 피보팅이라고 해서 완전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이나 이런 데서요, 갑자기 묘식 사업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다른 사업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그걸로 성공했던 회사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피보팅이라고 해요. 완전히 축을 바꿔서 전환해버리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스핀오프는 축을 바꿔서 전환하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역량을 빼갖고 그 계열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스핀오프 개념은 지금 브랜드, 기술, 조직관리, 개인 경력관리까지 싹 다 들어가는 트렌드로, 사회적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 자리를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컨텐츠에서 나왔던 건데, 컨텐츠를 떠나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스핀오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5가지나 있어요, 스핀오프가요. 컨텐츠 스핀오프, 브랜드 스핀오프, 기술 스핀오프, 조직 스핀오프, 개인 경력 스핀오프.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관심 있은 건 조직 스핀오프랑 개인 경력 스핀오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원소스 멀티 유저가 됐어요. 디즈니가 이걸 제일 잘하죠. 디즈니는 영화 하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캐릭터 산업부터 뭐 5만 개 다 나오잖아요. 겨울왕국. 겨울왕국 샵이 차려졌어요. 샵. 아예 샵으로 겨울왕국. 따로 지들이 샵을 차렸어요. 여러분들 미키마우스만 해도 얼마나 나와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이게 이제 컨텐츠의 스핀오프예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저인데 흥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대요. 컨텐츠를 이렇게 스핀오프 하면은 이미 흥행했던 거잖아요. 약간 리스크가 훨씬 준대요. 훨씬 준대요. 그리고 소비자도 재미가 보장됐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실패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실패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요즘 친구들이요.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실패 안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고요. 젊은 친구들을 이제 신규 소비자로 유입해서 영구적인 우리 소비자로 잡아놓겠다는 뜻이에요. 스핀오프에서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이거 만들어서 여기서 요거 잠깐 틀어갖고, 볼까요? 그 어벤져스요? 몇 개 영화가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젊어. 하여튼 뭐 5개만 쳐도 5개 영화가 흥행했고, 그 흥행의 주인공들이 뭐였어요? 그러면 5개 영화의 유저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서 계속 시리즈를 또 만들어내면 걔네는 그대로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고객을 계속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작겠죠. 그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아예 일이 안 되니까 완전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면서 세계도 너무 바뀌잖아요. AI 나오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다 망해.
그러니 나의 역량을 두고 조금씩 변해보는 전략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 그러니까 브랜드도 스피노프를 해요. 요즘 엄청 많아요. 브랜드 스피노핑은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해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MZ를 타겟팅으로 이미지 포지셔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유연하게 변화하고요. 또 하나 브랜드의 노후화를 방지한대요. 이게요. 브랜드의 노후화를 방지를 해요. 프라다에서 MZ를 겨냥한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새로 나왔어요. 삼성물산은 이거 95 플러스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삼성물산 그러면 왠지 올드하지 않아요? 막 양복 생각나지 않으세요? 전 삼성물산 그러면 막 이렇게 닥스 같은 거 막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이미지를 탈피해서 95 플러스라는 거로 완전 컨템포러리 밀레니엄을 이렇게 지향을 한답니다. 그러면 브랜드만 할까요? 교육업계도 그 스피노프를 한 회사가 있어요. 대상이 했어요. 대교가 뭐예요? 학습지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애들이 줄잖아요. 좀 있으면 자기네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프를 해서 대교 라이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니어가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지정서 프로그램. 최고의 급여, 유일에 90분에 31,600원 와서 복지. 케어해줘, 케어. 그리고 뭔가 인지정서 프로그램인가 뭔가 해준 것 같아요. 같이 와갖고 뭐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 상담, 가족 요양,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차원하고 연결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어쨌든 대교는 스피노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업계도 스피노프가 시작되죠. 식품업계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 브랜드 버거는 신세계 겁니다. 파리바게트는 샐러드 전문점으로 델리셔스를 만들었고요. 24년도에 맥도날드가 코스맥스라는 거 매장을 열기 시작해요. 우리 도미노나 피자헛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매장이 컸죠? 그래서 다 작아졌죠? 다 뭐 했어요? 배달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맥도날드도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제 배달하는 매장을 코스맥스라고 하면서 24년도에 출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스피노프죠. 미디어 업계도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채널 다 있죠? 뉴스 안에서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뉴스들도 이렇게 스피노프를 잘라내기 시작을 했어요. 기술의 스피노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기술의 스피노프를 보면은요. 나사는 지금 1970년대부터 2,000개의 스피노프를 했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거기 아예 들어가면요. 나사 홈페이지에 스피노프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자기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스피노프가 되는지 페이지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나사에서 그 우주인들이 쓰던 그 체온계를 통해서 우리 그 귀에다 넣고 체온하는 거, 그리고 동결식품들 있죠. 건조식품들. 매트리스 유명하잖아요. 푹신푹신한 거. 이거 다 나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군사기술에서 나온 게 와이파이랑 전자레인지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스피노프라고 해요. 자, 조직 스피노프 얘기할게요. CIC라고 해요. 컴퍼니 앤 컴퍼니라고 해서 조직 안에 컴퍼니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사내벤처죠. 사내벤처. 대기업은 사내벤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기업의 평균 존속 기간이 58년도에는 61년 정도 갔어요. 근데 지금 27년 정도 되면 기업의 존속 기간이 얼마뿐이 안 돼요? 12년뿐이 안 돼요. 공기관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분 빼고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못 다니는 거죠. 변혁의 시대 신사업의 발굴이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피노프 창업이라는 걸 해요. 스피노프 창업이라는 걸 해서요. 직원들이 직접 제시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주는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창업을 하면은요. 분사를 시켜준대요. 분사를 시켰다가 5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원래대로 복귀해준대요. 분사시켰다가 5년 후에 다시 우리 회사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거 망하잖아요. 그럼 다시 회사 입사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괜찮죠? 이게 MZ의 공정함 욕구도 같이 추구를 해준대요. 우리 지금 월급 체계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잘하고 아이디어 있는 애들에게는 이런 보상을 주는 시대에 들어간 거죠.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좋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포켓몬 아시겠지만 포켓몬은 이 나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의 분사 회사입니다. 구글의 벤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분사했던 회사고요. 이베이의 또 분사 회사가 벤처 기업이 페이팔이었어요. 여기서 기업 가치 4조를 육박하죠. 크라이슬러에서 저 처음 알았습니다. 페라리가 나왔답니다. 아셨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크라이슬러에서 페라리가 나왔고요. 삼성은 요즘 C랩
예전에 C랩 인사이드였는데 요즘은 C랩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벤처들을 데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C랩 아웃사이더에서 그 자기들이 지원했던 벤처들을 그거예요. 경연시켜요. 경연시켜서 뭐 5억에서 10억? 아주 심하게는 이제 M&A 해갖고 들어올 때도 있고 점점 이런 식으로 스핀오프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재입사 기회를 다시 준대요. 삼성은. 뭐 LG는 3년, 현대도 3년 뭐 이렇게 약간 연수가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개인 경력 스핀오프예요. 예, 부업과는 다르십니다. 부업은 달라요. 부업은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다 저녁에 택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부업이에요. 예, 내가 강의하고 있다 제가 운전을 너무 사랑하므로 뭘 하러 가요? 대리기사를 하러 가면 부업이에요. 예, 그런 게 스핀오프가 아니라요. 스핀오프는 자기의 역량 안에서 선상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리스크들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핵심 역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기본으로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해볼 건지를 회사를 그만두고 하지 않는다. 회사를 다니면서 한다가 특징이래요. 그래서 김남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즘 취업규칙에 다른 일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인재를 잡아놓기 위해서는. 요즘 인재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좋은 인재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스핀오프 해갖고 자기가 스핀오프 프로젝트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들이 안 할까요? 밤에 집에 가서 하시겠죠. 그러니 차라리 드러내서 우리 회사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요. 완전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 역량군들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에 일하고 얼라이먼트만 시켜주면 돼요. 얼라이먼트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의 취업규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업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역량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같은 계열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HRD의 활용중점 역량으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조화시킬 방법들을 이제 기업은 찾아내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로 가장 이제 제가 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스타트 지점이 이제 제 다음에 강의하실 우리 원장님이 강의하실 건데요. OKR 성과 관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기업들이 OKR 성과 관리로 돌아가고 있다.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단순히 KPI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같이 이뤄내는 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걸 OKR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점 모든 기업이 성과 관리를 OKR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오늘 뒷강의로 OKR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